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입니다. 여러분 3.5억을 투자해가지고 7,800억을 번 대장동 일당 이 못된 자들 3.5억을 투자해서 7,800억을 번 대장동 일당들 3.5억 투자해가지고 7,800억을 번 대장동 일당들 강남 부동산 집중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장동 수익률은 2253배라고 합니다. 대장동이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대장동이 정말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서 이익을 이렇게 2253배나 초대박을 받은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난 이건 아직도 대장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벌어들였다고 산정한 부당이익 7,800여 원 중에 상당액은 행방이 지금 명확합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얻은 수익으로 사들인 건물과 토지 등 2천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놨습니다만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나머지 재산 행방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심 법원이 검찰이 추징을 요구한 7,524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들의 재산을 추적,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자들은 3.5억 원 넣고 7,800원을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와 김씨 가족, 남욱, 정영학 등이 소유한 천화동인 1에서 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합작해서 설립한 성남의 뜰이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한 금액만 4,050여 원입니다. 성남의 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입니다. 대장동 비리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김 씨는 화천대유를 통해 577억 원을, 가족 등 명의로 설립한 천화동인 1 내지 3호를 통해 1,415억 원을 챙겼습니다. 모두 배당금입니다. 김 씨는 이 배당금과 별도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를 통해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여 원을,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140여 원도 챙기는 등 총 5,8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씨도 다른 일당들도 최소 수백억 원씩 이익을 남겼습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씨는 1,010억 원을, 5호 소유주인 정영학은 646억 원을 성남의 뜰에서 배당받았습니다. 천화동인 6호와 7호는 대출 브로커 조모 씨와 김만배 씨의 지인인 기자 출신 배모 씨가 각각 소유했는데 이들은 도합 404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할 때 출자한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김 씨 가족의 남 씨, 정 씨 등 천화동인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7,886억 원을 벌어들이며 2,253배의 초대박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의 뜰 대주주는 지분 50% 플러스 한 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주도하고도 배당금 1,830억 원만 받아갔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잭팟 터뜨린 민간업자들은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은 강남구 신사동 한 빌딩을 가족 명의로 173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남욱도 이듬해 300억짜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을 구입했고, 김만배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서울 목동의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서울 중랑구 건물, 경기 수원시 토지 등을 취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부동산들의 평가액은 더 올랐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거둔 수익은 법조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김 씨와 친분이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가까웠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도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 걸쳐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은 기소됐지만 이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금 부원장도 대장동 사업에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 항소 포기로 추징을 더 못합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23년 2차례 걸쳐 민간업자들이 실명,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 건물, 예금 등 2,070억여 원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향후 재판을 통해 추징할 것에 대비해 피고인들이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여 우선 묶어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 사건 1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428억,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8억, 정민영 전 팀장에게 37억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정영학 씨에게 추징금이 선고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남, 정 두 사람의 추징액은 0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정 두 사람 추징액이 0원으로 됐다고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터라 김 씨의 1심 추징액은 428억 원도 2심에서 더 낮아질 공산이 큽니다. 검찰로서는 1심 추징액보다 많은 재산을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간업자들이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면 풀어줘야 할 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통 터지는 사회의 모든 면을 보면서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맞습니까? 검찰 구형은 7,524억인데 473억만 추징한 1심은 또 뭡니까? 네, 세상이 요지경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이팅 분통 터지는 두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뭘까?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